우리가 임차인의 그 중도해지권, 그러니까 임대차 목적물, 살고 있는 집, 예를 들면 살고 그 장사하는 임대차 목적물, 상가 점포, 네. 이런 그 건물의 어떤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네, 갈 때 세입자가 나 나가겠소, 이렇게 중도의지권 행사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한번 상담한 사례를 보면서, 야, 이게 중도의지권이 이제는 참 많이 활용되고, 주의를 해야겠구나.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집으로 치자면, 네. 집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 그러면 그냥 뭐 바뀐 집주인하고 승계되겠지. 이렇게 당연히 그냥 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주인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소유권. 집 넘어가는구나. 소유권 넘어가는구나. 그럼 나는 뭐 바뀐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깡통주택 때문에 그렇죠. 갭투자 그 깡통주택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워낙 그 사기꾼 조직 그 사람들 또 소유권을 막 바꾸니까 그렇죠. 바지들 네, 바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경매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세입자들도 중도해지를 해서 기존 집주인한테 기존 임대인한테 보증금 청구권을 행사를 하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최근에 상담한 사례들은 그 깡통주택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사안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 제가 상담을 임차인한테 받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5억에 월 차임이 아마 한 200인가 뭐 150인가 좀 됐어요. 그런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2년 계약했어요. 근데 1년 만에 그 집주인이 이제 그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파는. 근데 매매 대금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넉넉하죠, 사실. 그렇죠. 깡통주택이 아니네요. 아니죠. 전혀 정상적인 어떤 거래인데 세입자가 나 그 집주인 바뀌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서 이제 판례에서 허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임차인 임대인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랍니다. 임대인이 그 옛날 분이라 그런지, 저 바뀐 사람한테 받으면 되지. 보증금 넉넉하고, 집값에 비해서 넉넉하고, 그러니까. 왜 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려고 하느냐. 노발대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중도해지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변호사 이제 자문을 받겠다고 해서 전화를 오신 건데 당연히 해지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바뀌면 중도해지권이 있잖아요. 임차인으로서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매도인 임대인이 왜 그렇게 이제 그 당황하면서 화를 내다시피 그렇게 거부를 하냐면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버리게 되면 그렇죠. 매매 계약 자체가 이게 어그러지게 되는. 빠그러지죠. 네. 5억을 끼고 사는 14억으로 만약에 19억이면 19억 아파트면 5억 빼면 14억만 받고. 되는데.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제 매매 계약은 기존 임차인이 있으니까 기존 임차인 5억은 승계하고 그다음에 14억을 주고받고 하는 걸로 끝낸다.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입자가 5억을 임대인한테 돌려달라 그러면 계산이 이제 이상하게 엉클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인은 돌려줘야 되면 그 돈을 다시 매도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매수인이죠. 사는 사람한테 이제 19억을 받아야 되는데 승계가 안 되니까요. 그럼 매수인은 당장 14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5억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게 임대차를 승계시켜야 될 책임이 매도인 당신한테 있으니까 나는 14억만 주고 등기 받겠다.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겠네요. 또 그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승계시켜야 될 임차인 승계 책임은 매도인과 매수자, 매수인 중 매도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이런 요건을 제시한 거는 매도인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5억 승계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14억 주면 소유권을 넘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14억 받고 소유권 넘겨야 돼요. 매매 대금 19억인데 임차인한테 5억으로 주고
그 다음에 14억 받고 소유권 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가압류를 하든, 또 매수인하고 협의가 되면 근저당을 하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한 그러네요. 관계. 그럼 계약은 한 거잖아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은 한 거잖아요. 매매 계약만 하고 아직 잔금은 못 받은 상태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이제 예상외로 나가겠다고 나오니까 너무 당황한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중도 해지라는 게 임차인의 중도 해지라는 게 이제 그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냥 아유 뭐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당연시 승계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태 때문에 계기가 돼가지고 세입자가 수시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매매계약할 때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살겠냐, 나가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다 그러면 승계시켜야 되고요.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야 되고 안 살랍니다, 난 나갈랍니다 이렇게 되면 승계 안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야 돼요. 야, 그러면 꼭 따져봐야 되겠네. 그 임차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옛날 때는 그냥 당연시 승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임차인한테 얘기 없이 그냥. 예. 아마 뭐 99%. 그러니까 소유자 바뀌면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1% 미만. 그렇기 때문에 아유, 세입자 동의, 의사 확인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입자들이 어쨌든 중도 해지권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약 기간 도중에 어떤 임차인의 해지, 그죠? 계약 기간이 분명히 남았는데도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이 부분은 되게들 좀 낯설어하는 예전 기준으로 하면 되게 이례적인 맞아요. 이런 부분이라 지금은 좀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불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세상이 바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조금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금액이 큰 만큼 이게 자문도 좀 받고요. 그러니까요. 그 도와주는 중개업자들도 공부도 좀 하고, 그죠?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사고 팔 때 임차인 확인 없이 의사 확인 없이 그냥 하면 돼요. 매매 계약 하다가 이제는 그 거래가 안전해지려고 그러면 임차인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그 자문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자기가 또 대리인으로 확인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일이 더 이제 늘어난 거죠. 야, 더 꼼꼼히 더 지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